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아우 미국 시장은 강하네요. 우리 시장 어제 빠진 거 보셨어요 혹시? 어제 뭐 오르던데? 아유, 빠졌어요? 아니 처음에 그냥 반짝 오르더니 네. 그냥 이내 고꾸라지고 왜요? 뭐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시장이 그게 빠지는 거. 아이고 참. 2차 전지가 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2차 전지요? 코스닥이 네. 거의 3% 가까이 빠졌어요. 코스피도 막 1.4% 빠지고. 아이고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은 딴 걸 다 떠나서 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할 마음은 없고 네. 큰 틀에서 보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서의 위너 앤 루저. 제가 한 15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위너 앤 루저. 위너는 거의 없다. 루저는 가장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중간 거, 작은 거. 작은 규모에서 엄청나게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예인이 되겠고요. 미국, 선진국, 기타 선진국, 이머징 제일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도를 높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이 그나마 버티고 2번 조금, 3번, 4번은 아주 어렵다. 특히 4번은 이제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체 국가도 좀 비교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 이해하셔야 되고 가장 큰 건 역시 달러의 방향성. 우리나라 특히 달러의 방향성이 제가 봤을 때 뭐 95%, 98% 정도 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적을 자꾸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올해 제가 3분기는 모르겠는데 상반기 이익이요. 우리나라 전체 이익이요. 한 절반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절반 가까이 떨어졌네요. 이게 엄청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네. 미국은 상반기에 이렇게 줄지 않았어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올해로 보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이유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힘들 때는 네. 좀 저희처럼 약한 나라가 우리처럼 약한 나라가 더 많이 좀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또 많이 근데 대한민국의 장점은 또 많이 떨어지면 아무 이유 없이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만 계속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주식은 우리가 하루아침을 모릅니다. 오늘 또 4, 5% 올라갈지 몰라요. 한국 시장.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럴 수는 있죠. 네. 그게 한국 시장의 특징인데 앞으로 하실 때는 제가 3번, 4번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3번, 4번 엄청 종목 수로 많이 가지고 갖고 계신 종목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비중을 좀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꿈과 희망 3번, 4번에 너무 집중돼 있고 테마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가장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 우주산업 분야거든요. 우주항공. 그래서 나라에서 대부분이 그럽니다. 2035년이 돼야지 흑자납니다. 그 비즈니스 자체가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것들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10년 후에 이익을 반영한다. 그게 잘 안 먹혀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후 이익도 잘 먹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런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뭐 오늘 3, 4% 올라가면 좋죠. 네. 네. 자, 그래서 밤사이에는 시장이 왜 올랐는지 또 네. 월가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씩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어떻게 되는지 빨리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빠르게. 예, 금리는 다시 4.9%대로 올라갔어요. 그쵸. 뭐라 그런 간에. 시간에서는 AMD 정도 하나가 관심이고 또 하나는 매치 그룹 정도가 있는데요. AMD는 뭐 좀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또 네, 마이너스 보합권에서 보합인데 등락. 뭐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 새로운 뉴스는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3대 지수가 이틀째 반등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큰 의미는 없을 거다. 네. 2020년 3월입니다. 정확히 보면 2020년 3월이면 최악의 국면으로 단기간에 30% 훅 떨어졌을 때 있죠. 팬데믹. 네. 팬데믹이라는 건 전 뜻도 몰랐어요. 영화 제목인 줄 알았어요. 창피하지만. 정말 새롭게 알게 된 단어죠. 팬데믹이라는 건 영화 제목은 있었는데 의미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35%한 달 만에 훅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3기 연속 하락은.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리, 달러 화면 잡아주면 빨리 제가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달러 오늘 딱 이틀 만에 3일 만에 약간 또 강보합 좀 올라가는 올라갔고요. 금값은 또 조금 내렸지만 역시 1980달러. 10월 중 금값이 거의 7% 올랐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그런 것도 민감하시니까. 네. 유가 같은 건 소폭 좀 내려가는 그쵸? 모습이었고요. 10월에 증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우 1.4, S&P 500 2.2, 나스닥 2.8. 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기 연속 하락했고요. 10월은 재미있는 통계 보겠습니다. 10월은 하락했지만 10월은 하락했지만 10월까지는 전체적으로 플러스인 경우가 1961년부터 이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 이후 보면 11월과 12월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5%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11월이 좀 역사적으로 좀 11월 아주 강했던 달입니다. 아주 강했던 달. 상승 확률은 90%지만 다 아시잖아요. 확률
확률일 확률이라는 뿐이고 거. 통계일 뿐이라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또 8, 9, 10월 3개월 스트레이트 떨어진 거. 이번에 그랬죠? 네, 이번에 떨어진 거. 전체적으로 플러스지만 3개월 확 떨어진 거. 이게 보면 6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까지 6번인데요. 요번까지요. 남은 두 달도 역시 4.5%, 상승 확률은 80%. 그러니까 11월은 역시 기대감은 있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겠고요. 요게 이제 그림이거든. 통계를 보면 워낙 10월은 저는 10월 15일 정도 되면 요 그림으로 바닥 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로 보더라도 10월 25일 정도 바닥을 쳤어야 되는데 모르죠. 이게 10월 25일 바닥이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지금 통계를 보면 11월 12월 아주 강했던 네. 그건 뭐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약간 안 좋은 소식은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면 다음 주 정도에 데스크로스가 들어갑니다. 데드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커져 있어요. 50일 동안 평균선 어제 기준 33972, 200일선인 33811입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나면 단기적으로 보면 또 반등의 신호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분위기는 안 좋은 겁니다. 지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한 달 정도는 쉬었지만 1년 정도 되면 다시 대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은 앞서 말씀드린 최근은 2022년 3월 8일 날 있었고요. 그때는 다우가 한 달 후에 6.4% 올라갔지만 1년은 오히려 재미없었는데요. 네. 2000년에 19번이 있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30% 추가 하락한 적이 있고요. 2020년은 반대 경우죠. 훅 떨어졌다가 반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1년 동안 14%는 올랐던 기억도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통계상 보면 다우지수는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은 좀 약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큰 재미는 없다라고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12개월 정도 1년을 보면 또 한 70%에서 80% 상대적으로는 좀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간단히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믿음은 뭐냐면 주가는 떨어졌지만 지금 올해 지금 이번 3분기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게 일정은 워낙 좋습니다. 지금요. 그건 한국이랑 약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지난 주말로 해갖고 2.7% 플러스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기반이 있다. 그래서 이익이 증가했는데 주가 떨어지는 것은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밸류에이션 낮아졌기 때문에 그럼 버티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겠고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분기당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그림을 보면서 버티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만 이런 버틴다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S&P 500 기준이고 분산 투자가 돼 있는 거고 3번 4번에 집중돼 있다 그러면 제가 봐서 더 어려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겠고요. 실적 AMD는요. 발표한 기업. AMD는 그냥 바로 성적표로 보겠습니다. AMD가 좀 헷갈리는 거는 물론 지금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업데이트 못했어요. 네. 지금 왜 플러스 나는지 마이너스 나는지까지 모르겠으나 그냥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것 같아요. 보합권 정도. 딱 이거는 성적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B0 정도? 왜냐하면 가이던스도 비트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았죠.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고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온세미컨덕터가 자동차용 반도체 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파나소닉도 이번에 지금 전기차 가이던스 내렸잖아요. 다 자동차인데 이번 분기 진행 그리고 지난 3분기도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용 프로그래머블 칩이거든요. 그 시장이 그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 났다. 자동차 쪽이 더 안 좋군요. 예, 그 얘기를 이번에도 분명히 했겠고요. PC 시장은 확실히 지난주부터 얘기했지만 회복되고 있다 얘기했는데 게임 시장 여전히 약간 슬로우하다 그런 얘기하는 것가 되겠고 하여튼 핵심은 오늘 다 미스했다. 그래서 리사수 누님이 어떤 강한 뭐 자신감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 성적표만은 보면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라면 이거 목표 주가 좀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이렇게 버티는 걸 보면은 그 리사스 언니께서 뭔가 또 강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당장보다는 내년 말 하반기부터 후반기 내후년까지 해서의 AI 칩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에 대한 이럴 수 있겠죠. 하여튼 주가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보합까지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많은 분들 이제 걱정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의 좀 확인판이거든요. 엔비디아 우리나라 뉴스에도 어저께 많이 다루던데 이게 50억 달러 분량의 중국 시장 수출에서 뭐 미스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이걸 젠시 왕이 이미 얘기했었거든요. 젠슨 왕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영향이 별로 없다. 다만 서플라이 쪽에서의 시간 차이는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시간 렉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얘기했고요. 참고적으로 이 회사는 딴 데보다 한 달 정도 늦게 합니다. 그렇죠. 11월 21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네. 주당이익은 58센트가 전년이었는데요. 올해 3달러 16센트가
일단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가 59억 3천만 달러인데 이번에 3배 151억 달러 정도가 컨센서스였는데 가장 그 차이가 뭐냐면 지난 2분기 연속으로 보면 한 1, 2주를 남겨놓고 목표 주가 일제 엄청 올려놨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런 중국 관련 소식 나면서 세 군데가 지금 목표 주가를 내려놨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주가 확 올리는 사람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향 이런 것들에 대한 미스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의 영향은 아니겠으나 그렇지만 주가는 뭐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고요. 지금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나 이렇게 들어가셔서 페어밸류 한번 비교해 보세요. 페어밸류. 예, 그 공정가격 가치액 페어밸류 모닝스타크 한번 비교해 보시면 테슬라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뭐 알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그 페어밸류 상당히 아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물론 작년 말보다 금리는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작년 12월 느낌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한번 페어밸류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내일 한번 그럼 빅테크들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매그니피션트 7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도 한번 내일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하여튼 AMD랑 엔비디아 차이인데요.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를 보면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출 증가율이라든가 캐시플로우의 그 증가율 이런 거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됐건 엔비디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좀 보고 있다 얘기하는 방법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요거 하나 보면서. 예. 이거 이제 아셨어요? 딱 보고? 뒤에 자료 봤죠. 아, 그걸 벌써 이거 맞추시면 제가 책 하나 쏠라 그랬는데 이거. 그래요? 여러분 못 들으신 거고요. 자, 여러분 지금 2.28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업이 뭔지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십시오. 이게 위웍인데요. 이게 위웍인데 이게 주가 얼마 갔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비쌌었잖아요. 말도 안 되죠. 위웍이 아니고. 예, 위웍이란 거 자체가 진짜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던 거 되겠고요. 이게 보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10억 달러부터 해갖고 이게 최고 밸류가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470억 달러. 그래갖고 위웍이나 그리고 뭐 그 우버, 에어비앤비가 시가총 1위 갈 거란 얘기를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위웍의 주가인데요. 오늘 보시면 월스트리트 단독 기사가 났는데 저건 잠시 전에요. 좀 다음 주 월요일 날,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국 파산 신청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난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계속 얘기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기업은요 들고 나가고 엄청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특히 누가 투자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 투자했다더라 뭐 이게 얼마 이런 거보다는 숫자가 안 떨어지면 이거 그렇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 위웍입니다. 이게 주식이야. 시가총 이게 상장의 전인데요. 상장의 전에 막 자기네들이 라운드에서 계속 올릴 때 이게 말씀대로 470억 달러까지 갔다는 보시고 같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이거 하나 보시면 끝납니다. 우리 폭망했다. 그 영어로 보면 위크러시드라는 애플 TV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미국 기업의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잘 나가다 한막에 눈밖에 나는지 뭐 전 미국 주식 보시는 분은 특히 이번 주말에 이거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럼 확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웍에 관련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수요일 11월의 첫날에 방송을 모두 마쳤고요. 11월에는 좀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월모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